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로 지난해 10월 1일부터 어제까지 전국에서 살처분된 가금류 2,000마리가 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계란값이 한 달 새 50%나 폭등했는데요. 대형마트에서는 1인당 구매를 제한하고 나섰습니다. 오늘 정부는 항공을 이용해 미국산 계란 20톤을 긴급 운송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재 계란 가격이 불안하지만 수입 달걀이 풀리면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을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곧 백신도 들어와야 하는데 계란과 백신은 신선함과 상품성을 유지해야 하는 공통점이 있죠. 지금 우리의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계란 그리고 코로나19 백신의 안전한 긴급 수송을 바라는 지금 현실이 슬프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안전한 수송을 바라야겠네요. 2021년 1월 25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쉽다, 재미있다, 어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간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2020년 12월 23일 오픈한 한국형 인공지능 챗봇 이루다는 시작하자마자 가입자가 80만 명을 넘겼지만 3주 만에 서비스가 중단됐습니다. 동성애 혐오 논란 또 여성과 장애인 차별 논란에 이어 개인정보 유출 의혹까지 받았기 때문인데요. 인공지능으로 인한 AI 윤리에 대한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지만 또 이로 인한 산업의 위축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서울여대 바른AI 연구센터장인 정보보호학과 김명주 학과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제가 앞서 짧게 말씀드리기는 했는데요. 이 한국형 인공지능 챗봇 이루다 어떤 목적으로 어떤 서비스를 하다가 최근에 중단됐는지 그 배경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앞서 이제 말씀을 드리시긴 했는데 작년이죠, 지난달 12월 23일 오픈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이루다가 성이시고 이름이 루다인 20대 여성 캐릭터로 되어 있고요. 처음 소개할 때 이제 뭐 본인이 좋아하는 가수는 블랙핑크다, 나의 취미는 뭐 이런 거다라고 소개를 쭉 했는데 이제 아주 짧은 기간 내에 정말 그 10대하고 20대들의 그 폭발적인 인기를 맞아요. 끌고요. 네네. 거의 뭐 한 80만 명까지 가입을 해서 이제 대화형 인공지능 챗봇이죠. 그렇게 대화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대화를 하는 도중에 이제 여기 아까 아카라이브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가 주로 남성들이 많이 모이는 특히 이제 10대들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이 이루다를 이제 성적으로 학대하는 거에 대한 노하우를 서로 이렇게 교류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네. 네, 그러다가 그게 이제 핫 이슈가 되는데 이제 매일 이슈를 나왔는데 이제 그 다음에는 뭐 동성애, 그다음에 여성 비하, 뭐 노인 비하 많은 문제점들이 대화의 답변으로 나왔고 결정적인 거가 그렇게 인공지능이 서비스를 하려면 이제 학습을 해야 되거든요. 그 학습한 데이터 가운데서 개인정보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라는 말이 나오면서 이제 결정적인 일정법 위반이다 아니다. 그렇게 되면서 3주 만에 이제 잠정적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네. 저도 제 SNS 그러니까 패친 분들이 저는 보통 40, 50대인데 그분들도 이 이루다랑 대화한 것들을 엄청 많이 남겼어요. 그래서 제가 이루다 인기가 엄청나구나 했었거든요. 근데 3주 만에 서비스를 중단하게 된 배경을 설명해 주셨는데 처음에 문제는 이루다의 잘못은 아니었네요. 이 이용자들의 그렇죠. 성적 대성화를 한 거였고. 이제 뭐 흔히 뭐 남초 사이트에서 이거를 이제 오용하기 위한 노하우를 이렇게 나누다가 보니까 이제 논쟁이 벌어지면서 이제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여러 가지 그 대화의 내용들에 문제가 되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합의가 안 된 이슈들을 반대쪽 사이트에서 이제 문제시하는 거죠. 사회적으로 합의가 안 된 이슈들 예를 들면 뭐 동성애라든지 뭐 비하 발언이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잘못됐다기보다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 인공지능 지금 인공지능 챗봇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실상에서 했던 대화를
가지고 와서 학습을 해서 그대로 답변을 해주는 형태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래는 이제 1억 개의 문장을 사용했다고 그러는데 1억 개 문장 가운데서 이미 1억 개 문장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썼던 이제 주로 카카오에서 썼던 대화 문장 중에 이제 그런 것들이 들어 있는 거죠. 이미 들어 있는 걸 그대로 인용해서 썼던 거죠. 네. 네, 그래서 그런 일들 플러스 또 불법 개인정보 수집 논란까지 그렇죠. 이어지면서 네, 문을 겹쳤죠. 닫게 됐습니다. 네. 뉴스를 좀 보니까 이 불법 개인정보 수집 논란은 집단소송으로 이어질 것 같더라고요. 네, 아직 뭐 법적으로 우리나라가 집단소송제가 만들어지지는 않았지만 이제 단체 이렇게 그룹을 모아서 네. 아마 소송을 할 거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3주 만에 문을 닫게 됐는데, 이렇게 된 거에 대한 배경은 무엇일까요? 일단 기술적인 이해가 저희는 없으니까 아까 짧게 설명은 해주셨지만 사람들의 대화를 이용한다고 하셨죠. 그게 네네. 어디 뭐 모여져 있는 걸 저희가 가져다 쓰는 주로 거예요. 이제 그 연애의 과학이라는 또 그 네네. 같은 회사에서 만든 서비스가 있는데, 아, 그게 같은 회사에서 만든 네네. 거군요. 거기에서 이제 주로 남자친구, 여자친구끼리 이렇게 대화했던 내용들 이렇게 올리게 되면 그런 걸 분석해 주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려면은 본인의 대화했던 것들을 바깥으로 이렇게 내보내야 되거든요. 네. 그 내보낸 거를 그 회사에서 이제 데이터베이스로 가지고 있다가 그게 뭐 말로는 거의 1,000억 개 정도 된다고 그래요. 1,000억 개 정도 되고 그 중에서 이제 요 이루다를 위해서 한 1억 개 정도를 골라내서 거기에 이제 회사의 말로는 개인정보라든지 이런 민감한 정보들은 다 삭제한 상태에서 학습을 시켰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루다가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네, 그러니까 일반 사용자들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 거 대화를 자기가 내준 형태가 아하. 되는 거고, 동의하지 않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암묵적으로 동의를 했겠죠. 그 뭐 연애 과학을 쓰면서 암묵적으로 동의를 했는데 그게 이루다로까지 갈 줄은 몰랐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이 개인 정보가 합법적이냐 불법적이냐 이제 논쟁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이루다가 사실 AI라는 그런 과학의 총화였는데 네. 이게 악의 축으로 전락하고 서비스까지 중단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동안 축적했던 데이터도 전량 폐기하겠다. 네.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교수님께서 논란 이후에 직접 이루다를 방문하셨다면서요? 네. 정부기관에서 이제 AI 윤리 문제가 이제 대두가 되다 보니까 그쪽에 관련돼서 회사에 이제 컨설팅 요구가 있어서 제가 갔었던 적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 매스컴에서 그 회사에 관해서 만든 이제 이루다 제품에 관한 그 많은 사용자들의 반응과 실제 안에 들여다 봤을 때의 기술과는 상당한 차이가 좀 있었어요. 어떤 점이요? 뭐 예를 들면 이제 1억 개의 데이터베이스 안에 개인 정보가 들어 있었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실제로 그 짧은 시간 안에 제가 다 확인은 해보진 않았지만 그 이제 수작업을 할 수 없는 거라서 아하. 그건 다 이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자동 처리를 하거든요. 근데 회사 입장에서는 그 개인의 어떤 특별 이렇게 숫자로 표현되는 개인 식별 정보, 전화번호라든지 주민등록번호라든지 뭐 은행의 계좌번호라든지 그다음에 뭐 영문으로 되는 부분들은 자동으로 다 삭제를 했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랬을 것 같아요. 손으로 하진 않을 수는 거고. 없겠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1억 개의 데이터베이스에 관해서 개인정보 유출권은 사실 가능성이 좀 낮고 오히려 이제 그 1,000억 개의 데이터베이스가 논란의 중심에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로서는 그것도 AI 회사마다 그런 데이터베이스는 이제 굉장한 자산이 되기 때문에 또 그런 걸 다 모으려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게 합법성의 여부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도 동의해서 내준 건데 네. 이제 그 동의의 그 범위가 어느 정도에 따라서 합법성 여부가 거기에서 이제 판가름이 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연애의 뭐라고요? 연애의 과학? 연애의 네, 과학? 네, 그러니까 네. 거기에서 주고받은 대화는 거기 내에서 그 회사가 DB를 갖고 있는 건 동의를 한 거잖아요. 사용자들도. 그렇죠. 거기 보면 이제 그런 게 있어요. 또 다른 서비스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거기에도 코멘트가 동의를 있습니다. 했습니까? 네네. 아, 네. 그렇군요. 그럼 이 직접 이루다 대표나 이 연구원들도 만나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그분들은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굉장히 그 오해받은. 아하. 그러니까 저도 그런 부분에서 많이 동의를 해요. 그러니까 인터넷이라는 게 순식간에 이렇게 컨트롤되지 않으면서 계속 이렇게 확대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 기술적인 결점이나 이런 부분들보다는 이렇게 네티즌들이 이제 이렇게 확대해서 해석한 부분이 상당히 많고 문제는 이제 그거를 시간마다 기업이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여기 기업은 스타트업 기업이라서 그런 것들을 대응할 만한 여력들이 대기업처럼 뭐 특별히 그런 위기를 관리할 수 있는 팀들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서 네. 굉장히 힘들어했고 그래서 이제
그 회사 입장에서는 그런 문제가 되는 것들을 다 잘라내겠다. 뭐 데이터베이스도 뭐든 이제 그런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죠. 네. 그 사실 신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이런 논란은 크고 작고 있었잖아요. 크고 네. 작게. 근데 기업에서도 어느 정도 리스크나 이런 일이 있을 거라 위험 예측을 했을 텐데 이게 이렇게까지 문제가 되고 동성애 혐오나 뭐 소수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질 줄은 몰랐어요. 사실 그 부분은 아마 기업에서 이제 어떤 서비스를 만들 때 그런 사회적인 뭐 부작용이라든지 역기능 같은 걸 충분히 생각하고 만드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생각하긴 하지만 워낙 가지수가 많잖아요. 그렇죠? 워낙 가지수가 많고 어떻게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 쪽은 처음 만들 때부터 이게 사람과의 이게 자연적인 대화를 기반으로 해서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윤리 문제를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사회에서 벌어질 수 있는 문제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대안을 세우고 특히 이제 데이터도 데이터가 편향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 데이터를 그대로 읽어서 그대로 학습해서 AI가 반응하기 때문에 데이터의 품질 관리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차별성 문제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를 물론 이제 한다고는 하긴 했지만 사람들이 검증할 만큼 충분히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고요. 그런 것까지 다 한 다음에 하라고 그러면 아마 거의 하기 힘든 서비스일 것 같아요. 네, 앞으로도. 네네네. 사실 김명주 교수께서는 바른 AI 연구센터장이기도 하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기도 하시지만 또 기술을 연구하는 학자시기도 하시잖아요. 네네. 그런 측면에서 참 이 문제를 바라보는 마음이 복잡하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두 가지 극단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윤리운동을 했기 때문에 개인정보나 프라이버시 쪽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업들이 그런 걸 가져다 쓸 때는 명확하게 하고 용도에 맞게끔 써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문제는 우리나라 기업이 상대해야 되는 기업들이 우리나라 기업이 아니라 외국에 있는 기업, 특히 요즘 중국이 AI를 워낙 잘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하고 상대를 하면서 글로벌하게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데이터, 훈련시킬 데이터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잘 얻지를 못해요. 얻지를 못하니까 얻은 데이터도 아까 프라이버시라든지 개인정보 때문에 많은 이제 시비거리가 되니까 네. 기업들이 이렇게 스타트라인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위축되어 있는 상태죠. 그렇네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사건이 벌어지고 나면 그러면 그 데이터나 서비스 중단해버려라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 다음에 또 AI 서비스를 해야 되는 회사 그렇죠. 입장에서는 앞에 그런 샘플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고 그래서 결국 위축되는 현상이 또 벌어지는 거죠. 네. 지금 이 시점에서 정말 인공지능 윤리라는 게 뭔지 그리고 이걸 현실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아주 처절한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뭐 공인된 기준이나 룰이 있습니까? 인공지능 윤리가? 원래는 이제 연구된 지는 한 10년이 넘어요. 네. 외국에서도 10년 전부터 나와 있고 최근에 한 5, 6년 사이에 우리나라도 2018년도에 그 인공지능 윤리 가이드라인이 나왔고요. 그 연구팀에 이제 저도 같이 있었고 제가 위원장을 맡았는데 2018년도에 한번 발표가 됐었고 그다음에 작년 말에 이제 과기정통부에서 국가에서 주도하는 인공지능 윤리 기준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이제 배포했는데 그 부분들이 주로 원칙이나 어떤 그 이론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강하고 실제 인공지능 챗봇을 만들 때는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부분은 아직은 나와 있지 않아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네. 다양성 존중, 프라이버시 보호, 데이터 관리 네. 뭐 이런 아주 그렇죠. 원칙이죠. 대명제와 원칙이지 그렇죠. 네. 예를 들면 뭐 여성이나 장애인에 대해 어떻게 해야 되고 네. 뭐 동성애자에 네. 대해 어떻게 이런 건 이제 없다는 거죠. 근데 네. 그런 거 자체를 만드는 것도 그래서 이제 원칙 일이 아닌 왜냐하면 것 이게 이제 같은데. 윤리라는 게 국가마다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렇죠. 동성애 같은 경우는 미국이 일부 주는 동성 결혼까지 허용을 하고 있기 네. 때문에 예를 들어서 AI 챗봇을 미국에서 서비스한다고 그럴 땐 또 그 나라에 맞는 기준을 또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원칙이라는 게 나오는 거고 그 원칙을 그 나라나 특정한 대상을 감안해서 이제 가이드라인을 뽑아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 이루다를 만약 만들었으면 그게 10대, 20대를 타겟으로 했다라고 하면은 10대, 20대에서 요즘 문제시되는 게 어떤 거가 있는지를 고민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AI 챗봇은 자기의 성격을 분명히 나타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람 가운데서 동성애를 찬성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루다는 어느 쪽이다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반대인 사람을 만났을 때도 뭐 자기 주관이니까 이야기를 해야 되고 또 그게 반대인 사람이 거기서 또 반대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채널을 열어줘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저희가 심심이라는 AI 챗봇이 있는데 심심이 같은 경우는 한 10년 이상이 된 건데 이 심심이가 이상한 대답을 하면 바로 말풍선을 눌러서 그에 대해서 사용자가 이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이제 이루다 같은 경우는 아직은 그런 이렇게 반대 의견을 받을 수 있는 채널이 없다 보니까 네. 이게 이제
인터넷상으로 나가버린 그래서 이제 매스미디어의 뉴스화됐던 사건이죠. 그러니까 AI가 이제 그 캐릭터들이 각자 자기 캐릭터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루다도 성이 이슈고 이름이 루다고 아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또 20대 여성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20대 여성을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일들도 벌어졌던 거고 이루다를 그렇죠. 대상으로. 가능하죠. 네. 그러니까 그 각 캐릭터들이 있는 거는 맞지만 또 생각해 보기에는 그런 식으로 너무 옥죄인다기보다 해야 할 일들이 많다 보면 기술의 발전이 네. 조금은 더뎌지거나 막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그래서 이 AI 챗봇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하나의 인격체와 똑같아요. 인격체가 무슨 다중인격에 대해서 같은 대화를 이 사람한테는 A라고 하고 이 사람한테는 B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이렇게 분명히 밝히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밝힌 상태에서 반대 의견들이 들어왔을 때 그걸 또 수용할 수 있는 채널들, 그래서 그게 사회적인 공감대나 공론화된 게 어느 정도 성숙이 되면 AI가 재학습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재학습을 해서 또 가치관을 바꾸고 이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소프트웨어로 따지면 업그레이드거든요. 업그레이드는 한순간에 벌어지는 게 아니라 좀 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시행착오를 겪어서 벌어지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이런 문제가 벌어졌을 때 좀 인내심을 가지고 좀 이렇게 봐주면서 탈출구를 찾아주는 기술적인 탈출구나 제도적인 탈출구나 사회적인 어떤 탈출구를 마련해주지 않고 그냥 몰아세워버리면 사실 이제 그런 쪽으로 커버할 만한 역량이 안 되는 회사들은 서비스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럼 이제 지금까지도 결국은 중단했고 축적했던 기술이나 데이터로 지금 다 폐기해야 하는 상황인데. 네, 뭐 폐기는 이제 이용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지만 내부적으로는 폐기를 하겠어요.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 데이터 같은 건 굉장히 자산인데. 그렇죠. 네, 근본적인 데이터 아까 1,000억 개 이런 거는 아마 폐기하지 않을 거예요. 이 이루다를 학습하는 데 썼던 1억 개는 폐기가 쉽지만 모태가 되는 데이터 같은 경우는 회사의 존립근반이기 때문에 보통 4차 산업혁명에서 데이터는 제2의 원유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원유가 되는 데이터를 포기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번에도 이제 교수님이 정부 측에서 이제 교수님께 부탁을 한 거잖아요. 네. 정부에서 가서 좀 컨설턴팅을 해줘라. 네, 네. 그 이야기는 말한 것처럼 이건 산업이고 네. 이런 문제 있다고 이 회사를 뭐 없애버리면 안 네, 되기 때문에 네. 한 접점을 찾으라고 보낸 것 같은데 예를 들어 그런 시스템들을 조금 구축하면요. 윤리위원회나 외부의 관련 감사 교수님 같은 전문가가 가서 조언해주고 고쳐나가고. 네, 그거 필요합니다. 네, 실제로 문제가 없는 소프트웨어나 문제가 없는 서비스라는 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이제 스마트폰 이게 10년 넘었지만 스마트폰 살 때마다 지금 스마트폰 기준으로 보면 엉망인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PC도 엉망인 게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지금의 기술이 왔던 것처럼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처음에 AI 챗봇을 열었을 때 그 많은 논란과 그 많은 문제점들을 다 커버할 수 있는 서비스는 불가능하기 그렇죠. 때문에 네. 문제가 됐을 때 그걸 사회적으로 공론화시키고 이게 기술의 문제면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고 무슨 규정이나 어떤 법의 문제면 그걸 다시 논의하고 네.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그런 균형점을 맞추는 게 필요하다는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이루다가 하나의 성장통이라는 생각이 들고 성장통이어야 하고 네, 맞아요. 그냥 고통으로 끝나면 안 될 것 같고요. AI 혁신이나 윤리 문제 우리가 다 지켜야 되는 건데 그렇다고 이런 이루다 같은 사람이 도덕 선생님이나 교장 선생님이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이 AI, 이 윤리 이걸 어떻게 기준을 어떻게 삼아야 될까요? 사실 이 부분들은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현실 세계에서 비윤리적인 문제,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사람들이 합의되지 못하는 문제를 가지고 새로운 신기술이 나올 때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어떻게 맞춰야 된다고 요구를 해요. 네. 예를 들어서 현실 세계에서는 차별과 편견이 존재하잖아요. 근데 AI한테는 너는 차별과 편견이 존재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걸 이제 현실적으로 반대 입장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AI 서비스 반대할 거잖아요. 현실적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어떤 사회적으로 합의된 부분들이 어떤 면에서는 AI에서 불가능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냐면 내 서비스는 어느 편에 서 있고 내가 서비스하는 AI는 어떤 색깔이고 어떤 특징이 있고를 밝히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쪽의 특성을 가지고 본인들이 많은 서비스 가운데 선택할 수 있게. 선택하게 해야 되는 거지. 얘는 지금까지 논의됐던 현실적인 모든 문제를 하나의 기준으로 합의된 서비스로 하지 않으면 무조건 비난 대상이라고 그러면 모든 서비스가 다 비난을 받겠죠. 서로 다른 시각에서. 이제 그런 면에서는 새로운 기술이 나올 때마다 오히려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았던 부분이 다시 논의가 되면서 좀 더 근접한 기준, 그러니까
뭐 대다수의 사람들이 합의하는 쪽으로 가겠죠. 근데 네. 그렇게 보면 교수님 말씀 좀 자율성을 많이 주라는 이야기처럼 들려요. 맞습니다. 이게 이제 AI 원칙 가운데서 뭐가 있냐면 다양성이라는 게 있어요. 네. 예를 들면 우리가 번역하니까 요즘 구글 번역밖에 안 하잖아요. 그 유네스코에서 이번에 그 AI 윤리 가이드라인을 만드는데 거기는 다른 데처럼 원칙이 뭐 5개, 6개 이러지 않고요. 111개가 있어요. 111개. 그러니까 다양성이죠. 그래서 번역하는데 어떻게 구글 번역밖에 없느냐. 이상한 형태의 번역도 있어야 된다 하는 것처럼 AI 챗봇이라고 그럴 때는 AI 챗봇, 예를 들어서 20대 여성의 챗봇은 항상 이래야 된다는 틀에 박힌 게 아니라 이렇게 많은 사람도 있고 저렇게 많은 사람도 있고 그러면 이제 그거를 사용자들이 선택을 하는 거죠. 선택하면서 많은 선택을 받는 것들이 살아남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게 새로운 기술한테 기존에 우리가 해결하지 못했던 어떤 합의된 거를 기술적으로 빨리 풀어라.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앞으로 AI 서비스 나올 때는 나는 AI 서비스인데 기술적으로 뭘 사용하고 있고 어떤 걸 학습했기 때문에 만약 사회적인 논점이 될 경우는 나는 이렇게 대답을 할 거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그걸 발견을 못했으면 새로 이제 네티즌들하고 사용하면서 그런 기준들을 만들어가고 그게 만약에 틀렸으면 다시 학습을 하고 이제 그런 과정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어야 되지 처음부터 나하고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얘는 문제가 있다라고 해버리면 이제 그 부분 그러니까 폐지를 해라 뭐 이렇게 하면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중국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저희하고 이런 경쟁 국가의 경쟁 기업들은 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그 안면인식 기술은 중국이 세계 1등입니다. 네. 미국보다 더 앞서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중국의 인구가 14억이잖아요. 14억의 얼굴 데이터를 마음대로 써요. 그것 때문에 우리도 데이터 3법 관련해서 막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맞아요. 작년 말에 데이터 3법. 네네. 데이터 3법을 해서 최소한 이제 개인의 정보를 식별할 수 없도록 비식별화 조치라는 걸 통해서 이제 쓸 수 있게끔 해놓은 건데 되게 이제 금융 분야에 네. 한정도 있었죠.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공산당이 사실은 모든 기업들의 주주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에는 모든 기업들에는 공산당이 있기 때문에 그게 기업 글로벌 경쟁력을 위해서 데이터가 가능하죠. 필요하다 그러면 14억 걸 마음대로 갖다 씁니다. 예를 들어서 생체 데이터. 그것도 좀 무서운데요. 의료 데이터 14억 걸 가져다 쓰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개인의 의료 데이터 가져다 쓸 수가 없어요. 동의해 주지 않으면.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 기반으로 한 미래 사회 이야기할 때 국가에서도 뭐 데이터 댐 이야기하고 막 그랬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나라하고 경쟁한다는 게 너무 힘든 상황이 이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 국가도 이제 어떻게 하면 데이터를 많이 확보할까를 고민을 많이 하고 있긴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그러한 요즘 이제 다시 논의되고 있는 게 아까 말했지만 이제 집단소송법을 새로 만든다고 그러잖아요. 그다음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이거는 이제 기업한테는 더 옥죄는 부분들이라서 아마 AI 기업하는 특히 개인정보를 써야만 되는 그런 기업들한테는 갈수록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인공지능 윤리와 AI 챗봇 이루다 관련된 이야기 서울여대 바른 AI 연구센터장인 김명주 교수와 함께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